교육학 쉽고 재밌게 공부하자. 햄버거 교육학 합격 스킬입니다. 오늘은 교육과정 파트를 준비해봤는데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과 중심과 경험 중심 교육과정 안에 하위 유형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위 유형만 해도 3-4가지 정도가 되는데 어떤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이 각각의 하위 유형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들을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유형부터 살펴볼 건데요. 통합의 범위에 따라서 분과형부터 광역형까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각각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분과형 교육과정입니다. 분과라는 말에서 의미가 짐작이 되시죠? 각 교과나 학문이 서로 나뉘어져 있다, 분과가 되어 있다 라는 의미에서 분과형 교육과정인 거고요. 교과나 과목 간의 종적 체계는 있어도 그 상호 관련이 전혀 없이 조직된 교육과정이 분과형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과 내용들을 서로 관련지지 않고 그 교과 내에서만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관형 교육과정입니다. 상관, 서로 관련되는 내용을 연결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둘 이상의 교과나 과목에서 각각의 교과 형태를 유지하되 서로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조직하여 만든 교육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에서 독립선언문이라는 내용 요소와 역사 과목에서 3.1운동이라는 내용 요소를 서로 관련시켜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거죠. 사실 서로 상관이 있죠. 독립선언문과 3.1운동은. 그리고 또 역사와 음악 과목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3.1운동이라는 주제와 애국가라는 내용 요소를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이런 상관형 교육과정은 분과형 교육과정의 결함을 다소나마 줄여보려는 배경에서 비롯됐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사에서 신라의 화백회의 제도와 사회과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내용을 서로 상관시킬 수 있겠고, 심리학에서 욕구저지 및 공격성 원리와 사회과의 역사적 혁명 사건을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이러한 예가 모두 상관형 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융합형 교육과정입니다. 융합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보면 어떤 요소들을 한데 모아 녹여서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를 했다라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융합형 교육과정은 각 교과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이나 성질면에서 다수의 공통 요인을 추출해서 교과를 재조직하는 형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교과를 재조직한다.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요. 예를 들자면 식물학, 동물학, 생리학이라는 과목이 있다면 이 과목 간의 공통 요인, 예를 들면 뭐 호흡이라든지 유전, 진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데 모아서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교과를 만드는 것이죠. 이 융합형 교육과정은 앞에서 살펴본 상관교육과정과 광역교육과정의 과도기적 형태다. 그 다음 예시는 방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역형 교육과정입니다. 광역이라는 말 자체가 통합의 범위가 가장 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교과목 간의 경계를 허물고 보다 넓은 영역에서 이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교과로 조직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화학, 생물, 물리,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한 대로 모아서 통합과학이라는 교과로 재탄생시키는 거죠.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과목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보통교과를 보시면 탐구 교과 영역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공통과목은 바로 이 광역형 교육과정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광역형 교육과정은 각 교과의 사실이나 개념, 원리 등을 통합교과의 주제에 맞게 적절하게 반영해서 가르치는 형태고요. 특징으로는 과목 간 통합으로 학습의 폭이 넓어질 수는 있겠지만 각 교과가 갖는 논리성 및 깊이가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상관형, 융합형, 광역형 교육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선생님들을 위해 제가 명확히 한번 다시 짚어드리자면요. 상관형은 각각의 교과 형태는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되 서로 관련된 내용을 연결하여 조직하는 형태고요. 융합형은 교과목의 성질은 유지하되 공통 요인을 추출하여 재조직을 하는 형태입니다. 광역형은 융합형 교육과정보다 넓은 범위에서 교과목을 통합하고요.
교과목의 성질이나 형태를 해체해서 사실, 개념, 원리를 통합 주제에 맞게 엮어서 재조직하는 형태입니다. 사실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통합과학 자습서의 목차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목차를 보시면 생명 시스템, 그리고 이 소주제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이 부분은 생물의 사실, 개념, 원리, 그리고 화학의 사실, 개념, 원리를 적절하게 섞어서 내용으로 구성을 했겠죠. 이런 부분이 광역형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유형 4가지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육과정 유형의 명칭이 나중에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육과정이 통합의 범위가 가장 넓었는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이 부분을 쉽게 암기하고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문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일단은 분과형부터 광역형 교육과정을 통합의 크기 순서대로 배열해놨습니다. 그러면 분과, 상관, 융합, 광역 순으로 나열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가 중요하거든요. 각 교육과정의 명칭, 앞글자의 자음을 두 문자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과형에서는 비읍, 상관형에서는 시옷, 융합형에서는 이응, 광역형에서는 기역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비읍, 시옷, 이응, 기역을 가지고 단어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저는 기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황을 하나 설정해 봤거든요. 첫 번째 상황은 친구가 옆에서 교과서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교과서냐?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유형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인출 단서로 삼은 거죠. 교과서를 돌리다가 나한테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교과서가. 오늘은 어이없게도 친구가 돌린 교과서가 제 머리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해버리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가 핵심 킬링 포인트거든요. 니 진짜 땡땡 아이가? 네. 무슨 말인지는 예상이 되시죠? 제가 차마 욕을 제 입으로 할 수는 없어서 비읍 시옷으로 대체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자, 아니면 이런 상황을 또 설정할 수 있겠죠. 똑같이 친구가 옆에서 교과서를 돌리고 있어요. 교과서를 돌리다가 제 머리로 떨어졌어요. 그 장면을 옆에서 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 진짜 보살이가? 왜 가만히 있노? 약간 사투리 섞었는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말해봤고요. 요거로 하던지 보살로 하던지 보살이가 뭐뭐이가 두 문자 비읍 시옷 이응 기역으로 문장을 만들었죠. 이렇게 외우면 교육과정 유형의 명칭과 통합의 크기 순서가 잘 떠오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하위 유형으로는 활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활동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의 흥미나 욕구 등에 따라 활동을 조직하는 교육과정인데요. 대표적으로 킬패트릭이 제안한 구환법이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교사와 학습자가 공동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으로 현성교육과정입니다. 현성은 현재 생성한다 라는 줄임말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emerging curriculum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성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사나 전문가가 사전 계획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와 경험을 중심으로 학생과 현장에서 직접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특징을 갖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직접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교육과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세 번째 유형으로 생활영역 교육과정, 다른 말로 광역형 교육과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앞에서 살펴본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 광역교육과정, 명칭은 같지만 이 의미는 다르거든요. 경험 중심에서 광역인지 교과 중심에서 광역형인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자, 이 생활영역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의 생활이나 사회 기능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조직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지식, 예를 들면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지식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지식 대신에 학습자들의 흥미,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그 학생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생활에서 겪는 여러 사실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 생활영역 교육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액형 교육과정인데요. 중액형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지식화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현실 만족이라는 단점을 시정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중핵형 교육과정은 중핵과 주변부가 동심원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요. 중핵은 학생의 필요나 흥미 또는 교과 내용 아니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삼고, 주변부는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중핵의 주변에 위치하는 교육과정인데요. 말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림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핵을 지구온난화라는 주제로 삼고 그 주변부에 생태학, 지질학, 화학, 국제협력이라는 내용 요소 또는 과목을 배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과목들을 가지고 중핵,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가르치면 이게 바로 중핵형 교육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핵형 교육과정도 사실 더 세분화되긴 하거든요. 중핵을 교과로 삼는다면 교과중심 중핵교육과정, 개인의 필요나 흥미 등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개인중심 중핵교육과정, 사회문제나 사회적 필요를 중심으로 한다면 사회중심 중핵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인데요. 중핵형 교육과정, 융합형 교육과정, 스팀 교육과정 간에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중핵형 교육과정은 일단 경험중심,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과정이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반면에 융합형 교육과정은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한 하위 유형입니다. 그래서 융합을 하더라도 교과나 학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흥미나 경험, 생활 같은 면들이 반영되지가 않죠. 반대로 중핵형 교육과정은 교과 내용을 중핵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학생의 흥미나 경험 또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주제를 중핵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점, 이렇게 구분하면 중핵형과 융합형 교육과정이 잘 구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스팀 교육과정과 융합 교육과정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융합형 교육과정은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한 하위 유형이지만 스팀 교육과정은 사실 교육과정 배경 측면으로 본다면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유사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스팀 교육과정에 대한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스팀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내용을 융합해서 교육과정으로 만든 건데 이게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만 정리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다학문적으로도 융합될 수 있고 간학문적으로도 융합될 수 있고 탈학문적으로도 융합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팀 교육과정은 경험중심, 교과중심 교육과정보다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하위 유형과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하위 유형, 그리고 중핵형 교육과정과 스팀 교육과정의 차이까지도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되거나 암기가 잘 안되는 교육학 개념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기회가 될 때 컨텐츠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만나요.